안녕하세요. 저 남부발전 인재개발연구에서 채용 업무 담당하는 손진호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굳었는데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 걸음 해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채용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 남부발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걸음해 주신 걸로 알고 그래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부발전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 분야가 떨어져서 설립된 발전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분사될 당시에는 서울 삼성동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가 2010년에 저희 지금 위치하고 있는 2014년에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남부발전이다 보니까 회사 사업장이 대부분 남쪽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될 당시 각 저희 남부발전을 비롯한 화력발전 5사의 핵심 코어 발전소, 가장 큰 발전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01년에 분사할 당시 저희 남부발전의 가장 큰 사업장은 이제 하동에 위치하고 있는 하동 화력본부였고, 그래서 저희 이름이 남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저희는 총 8개 사업장을 전국 각지에 두고 있습니다. 저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름이 남부발전이긴 한데 실제로 남쪽에는 뭐 부산이나 제주, 하동 정도밖에 위치하지 않고 나머지는 강원도나 수도권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총 8개 사업장 외에도 현재 저희는 용인과 고양의 건설 사업을 새로 추진 중이니까 수도권 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다 보니까 석탄과 LNG를 기본으로 한 화력발전을 주요 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발전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또 새로운 발전원으로 삼고 있는데, 앞에 보시는 게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신재생 사업 중에 대표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기 신인천 본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규모로 조성된 연료전지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라시도 태양광 역시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신재생 사업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그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전의 효율을 높고 뭔가 재무적인 성과를 위해서 대규모 신재생 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사업은 저희 수소 사업에서 좀 선두적인 위치를 달성하고자 수소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생산에서 수소를 활용한 생산까지 그 모든 전 주기를 저희 회사에서 조금 관여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그 수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발이 조금 덜 된 차원이긴 한데, 앞으로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저희 회사는 수소 혼소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실증 사업도 벌이고 있고, 그런 수소를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직접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단가 계약을 맺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급을 고민하는 부분, 또 그렇게 공급을 계약을 한 거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또 연료 파이프를 갖고 올지, 그런 미드 스트림까지 전 주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업의 여러 형태 중에 IPP 사업, 시운전 사업, 그리고 발전소 운영 및 정비,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I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남부발전이 다른 민간 회사와 함께 직접 지분을 출자해서 해외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부발전의 해외 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발전소라는 게 이제 선진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 남부발전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장의 나일스나 트럼프 같은 대규모 복합 화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남부발전에 입사하게 되신다면 그 향후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특징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남부발전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오늘 하는 발표 중에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부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라는 비전 아래서 저 앞에 보이시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장표 자체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입사 지원을 하실 때 이 네 가지 핵심 가치에 맞게 자기가 이런 가치에 맞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런 미션이나 비전에 맞게 회사를 경영하고 또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지로 우리의 사업들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를 잘 표현해서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이본부 8처 3개실과 8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소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현재 수도권에는 용인과 고양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장 중에는 안동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실천인, 도전인, 그리고 소통인이라는 세 가지 인재상을 하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핵심 가치나 비전 이런 장표도 중요하지만 이 장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취업 준비생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회사는 자기소개서에서 그 인재상에 맞게 채용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 준비생 분들은 그게 실제로 와닿지가 잘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설계하고 실제로 평가위원님들께 평가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인재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득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저희는 총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문항별로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묻는 게 이제 설계된 목적이고 그 설계된 목적에 따라서 저는 이런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잘 표현해 주셔야지 자기소개서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고 차후에 면접에 가시게 된다면은 이제 면접에서 어떤 답변을 하실 때도 내가 저 앞에 3가지 인재상 중에서 이런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셔야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채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은 채용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TO가 없었던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 작년 2024년에는 다시 3자릿수의 채용을 진행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올해 채용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고는 대략 한 3월경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3월쯤에 공고를 내보낼 예정이고 채용 규모는 고졸 채용이나 사회 형평을 포함해서 총 90명대,
9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하는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채용하는 모든 분야를 채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무, ICT,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채용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서류, 필기, 그리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학 성적,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격증 가점을 평가하게 되고요. 다음 필기 전형에서는 인성검사, 흔히 NCS라고 하는 직무적합평가, 그리고 전공시험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1차 면접에서는 이제 PT 면접, 지리 면접, 실무 면접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면접을 하루에 다 보게 되고요. 2차 면접에서는 인성 및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앞에 보이시는 필기와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점수를 총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회사 채용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공공기관 채용인 만큼 모든 채용이 블라인드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거를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저희 보듬 채용이라고 이제 지원자분들께 어떤 부분이 혹시나 그럴 일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만약에 혹시나 불합격하게 되신다면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걸 저희 기관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희 회사 채용의 주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전형 절차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지원 자격 분야입니다. 제가 대졸 수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고졸이나 별정직 같은 다른 분야는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발표에서는 대졸 수준 채용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 사항이 없는데, 대졸 수준에 지원하시려면 토익 기준으로는 700점 이상의 어학 점수를 보유하고 계셔야 입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 토익 기준 700점이라는 거는 저희 토익 외에도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의 전환 점수를 인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학 성적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고시센터에 어학 성적을 등록하시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어학 성적을 인정해 드리니까 매 2년마다 시험 치시는 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취업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고시센터에 등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그리고 어학 성적, 자격증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게 자기소개, 자격증 가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격증은 크게 공통과 직무 이렇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직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졸 각 모집 분야의 기사 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10점을 부여받게 되고, 최대 2개의 기사 자격증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야에서는 20점까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공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한국어, 컴퓨터 능력, 외국어 능력 이렇게 총 4개 분야에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각각 5점씩 20점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공통과 직무를 합쳐서 최대 40점까지 자격증 가점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저희가 대졸 수준은 산업기사 이상을 갖고 계시면 점수를 드리고는 있는데, 산업기사는 5점, 기사는 10점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분야에
뭐 일반 기계 기사라고 했을 때 일반 기계 산업 기사, 일반 기계 기사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두 개를 저희 입사 지원서에 적어 주시면은 동일한 분야는 상위 자격증 하나만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기계 기사 10점밖에 점수를 못 받게 되시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앞에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지원 분야별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계 분야에 지원하는데 건축 분야의 자격증인 건축 기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축 기사를 입사 지원서에 적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필기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30배수가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서류 전형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격증이 있으면은 합격할 수 있냐, 요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익 기준으로는 850점을 만점으로 드리고 있는데,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을 보면은 대부분 850점 이상은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서류 전형에서 보는 자격증의 경우에는 아까 공통 부분에서 총 4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 5점씩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 중에 3개 정도는 다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직무 분야에서는 기사 2개까지 인정이 되는데,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은 기사 2개는 다 가지고 계신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필기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필기 전형 시험은 크게 인성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 그리고 전공 기초 시험,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시험이고, 요거는 본인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이제 인성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적격이 뜨는 이유가 크게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부적격이 뜨게 되고요. 2번째는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때, 그때 부적격이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1번 문항과 5번 문항이 굉장히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1번 문항에서는 나는 A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그 유사한 5번 문항에서는 또 B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은 요게 이제 시험 자체가 신뢰도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성검사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직무 능력 평가 KJC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흔히 말하는 NC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NCS는 뭐 소위 말하는 피셋형과 모듈형이 섞인 피듈형에 가깝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각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공고마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공 기초 부분은 이제 각 모집 단위별 기사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난이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희는 기사 수준으로 최대한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의 경향은 약간 계산 문제가 많아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치신 분들한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기 전형에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은 전체 배점이 이제 NCS 100점, 전공 100점 해서 200점인데, 거기에 40%가 미만으로 득점하게 되면은 뭐 몇 점을 받던 꽈락 처리되게 됩니다. 뭐 실제로 합격권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꽈락 처리되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면접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총 2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1차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면접 안에는 PT 면접, GD 면접, 실무 면접 요 3가지 면접을 하루에 다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PT 면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면접장에 오시면 저희가 과제를 부여해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제를 약 40분 정도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40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을 정리하고 실제로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진 뒤에 이제 면접관님들 앞에서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는 면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PT 면접을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실무 면접을 진행합니다. 실무 면접은 그 지원자님들께서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야의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업무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면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공 지식,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 분야 지원자면은 어떤 전기 전공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은 잘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GD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 PT 면접과 마찬가지로 면접장에서 당일날 주제를 알려드리고 약 30분 정도 준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GD 면접은 최대 6명까지 한 조를 이뤄서 그 조끼리 토의를 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토론과는 조금 다르고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 면접별로 제가 조금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 PT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얼마나 주어진 자료를 잘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가, 그게 이제 한 가지 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GD 면접에서는 이제 주어진 과제를 상대방과 어떻게 협력하고 소통하는가, 이런 점들을 좀 평가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니까 나중에 면접을 보실 때 그런 점들을 위주로 조금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실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직무 역량을 이제 면접관님들한테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에 지원자님들이 갖고 계시는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면접 답변을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GD랑 PT 면접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제 선정은 대부분 발전 산업 그리고 저희 회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사무직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사 이슈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뭐 대부분은 발전 산업이나 회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출제를 하게 되고, 그 각 직군별로 이제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잘 알고 계시면은 그 직군별 업무에 맞는 주제를 이제 각 면접 주제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차 면접은 이제 인성과 조직 적합성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희 2차 면접에서는 입사 지원서에서 작성하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앞서 보셨던 뭐 인성 검사 그 결과값도 저희가 조금 참고를 해서 인성이 어떤지, 우리 회사는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희 인성 및 조직 적합성 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인재상에 얼마나 부합하는 인재인지를 잘 어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희 회사의 인재상과 거리가 있으면은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든 게 사실 이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인재상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나는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이렇게 부합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모두 총 배점의 60% 미만을 득점하게 될 경우에는 꽈락 처리되게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면접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채용 시의 주요 가점 항목을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거는 이제 개인마다 가점 받으실 수 있는 게 다르시니까 체험형 인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100명 정도의 규모로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체험형 인턴을 수료할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가점 받으실 수 있고, 그 체험형 인턴 수료자 중에 뭐 특정 비율만큼을 우수 수료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그 우수 수료자는 필기에서도 득점의 5%를 추가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수 수료자 가점이 이제 작년 2024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그 2024년 입사자 중에서 우수 수료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 점수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실제 필기 점수를 보면은 저 5%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 유의해서 저희 인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채용 중에서 조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듬 채용을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보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시험 전형에 탈락하시면은 어떤 부분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부족한지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어서 뭐 크게 차별점이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각 전형별로 세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자격증, 어학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 또 필기에서는 NCS의 어떤 영역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약한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면접장에서 지원자님들이 보이는 면접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드리고자 그런 거를 추가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회사 채용에 뭐 이 보고서를 안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결과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회사 채용에 한번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사 이후의 처우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대졸 수준으로 입사하게 되시면은 뭐 채용 직급은 다직급 나로 입사하게 되시고, 연봉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근무 시간은 근무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8개 사업장 중 한 곳에 배치되게 되십니다. 입사하셔서 뭐 나중에 내가 뜻이 있어서 승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앞에 보이시는 연수가 지나면은 뭐 시험을 치시거나 평가 능력을 거쳐가지고 승진을 하게 되실 거고, 뭐 휴가나 여러 가지 휴직 같은 것도 잘 지원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복리후생 부분인데, 저희 앞에 보이시는 복리후생 중에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입사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아니면은 추가로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사하고 나서도 개인 경력 개발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는 그 각 사업장에 배치되시면 사택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뭐 선택적 복지 제도로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사하신 분들의 취업 팁인데, 그 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서류 전형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이제 본인을 세일즈한다는 마음으로 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게끔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 뭐 다른 전형을 준비하면서도 각 전형별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팁을 주셨으니까,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캡처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기술 쪽
분들이 가장 많으시니까 기술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발전소다 보니까 발전소를 운전하고 유지 보수하고 건설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발전소 운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하거나 출력을 조절하거나 하는 업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지 보수 업무는 그 발전소의 설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설비를 점검하고 그런 점검을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은 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고, 사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인사를 담당한다거나 직원분들의 복지나 아니면 회사의 재무를 관리하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입사 이후에 자기 개발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유튜브를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유튜브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취업과 관련된 컨텐츠들도 있고 실제로 직원분들의 브이로그 같은 것도 있으니까 회사에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 유튜브도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이 회사는 어떤 걸 하고 있구나라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시간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무도 연봉이 동일하나요? 네.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연봉은 그 대졸 그냥 기본 호봉 기준이고, 사무직무도 그 정도의 연봉을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직무에 따라서 연봉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직무급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채용에 있어서 세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단계를 지나가면 이전 점수는 이제 다 제로가 되고 이제 그 다음 점수로만 반영해서 넘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채용 제도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그 이전에 그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뭐 묻지 않지만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세 가지 점수를 모두 합쳐서 고득점 순으로 1배수를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화학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혹시 지역 순환 근무가 있는지, 몇 년 동안 하는지, 그리고 수도권을 신청하면은 갈 수 있는지, 몇 년 차부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시면은 앞서 보신 8개 사업장 배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최초로 배치되시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이동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이동 마일리지가 높으신 분에 따라서 다음 이동지를 이제 경합이 붙었을 때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되고, 한 사업장에서는 최대 13년에서 15년까지 본인이 희망하면은 계속 근무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동에 대한 연한이 없어지기도 해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뭐 계속 근무하실 수도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사업장이 건설 전이어서 뭐 사업장이 다 건설되고 나 봐야 알겠지만은 수도권은 아마 인기가 많을 거기 때문에 당장은 가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네. 사택은 몇 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각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제가 있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7년 정도까지는 그냥 계속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7년이 되기 전에 뭐 이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 전에 집 문제는 크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희망하시는 기간에 꼭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